오늘은 84페이지요. 요약집. 외국인 취득 특례 보시겠습니다. 요약집을 보면 한 페이지, 그죠? 한 페이지 반인데,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교재 갖고 오셨으면 교재 356페이지를 좀 보실게요. 네. 어차피 취득 특례라는 것은 외국인이 토지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 신고 보유를 할 때, 그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 특별한 건 없는데요. 우리가 조금 알아두셔야 될 건, 그럼 외국인은 과연 누구를 외국인이라고 하냐? 그죠? 그 외국인의 정의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시험에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외국인이죠? 그죠? 외국인인데 몇 가지 좀 특이한 사항이 있을 수가 있으시겠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국인 등이란, 그죠? 외국인 등이란 다음 언어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그죠?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를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개인은 누구냐? 그죠? 개인은 우리나라 국적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개인을 얘기할 때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요거를 외국인이라고 하는데, 또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그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외국법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는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한다. 이건 뭐 기본적인 사항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법인 또는 단체에서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 그죠?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다. 이럴 경우에도 우리가 외국인 등이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죠? 또한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그죠? 그러니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 그죠? 임원의 2분의 1 이상.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자, 쉽게 생각하면 뭘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보세요. 첫 번째는 외국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적 갖고 있지 않은 개인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외국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그죠? 외국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는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본다 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라 하더라도 어때요? 거기에 구성원이 어떻다? 구성원이 2분의 1 이상, 사원 또는 임원, 그죠? 중요하게 움직이는 사람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 그죠? 또한 의결권이나 자본금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 이런 경우에는 다 외국인이라고 본다. 결국은 뭘까요? 그 개인의 경우에는 여지가 없죠. 국적만 따지면 되죠. 중요한 건 법인 또는 단체인데, 그죠? 법인 또는 단체에서 따질 수 있는 건 뭐다? 의결권이나,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 그 법인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그 법인을 구성하든지 자본금을 갖든지 의결권을 갖든지 그렇게 2분의 1 이상의 외국인일 경우에는 외국인 등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명확한 거는 외국 정부가 되겠죠? 외국 정부는 당연히 외국인이 될 것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정부 간, 비정부 간 국제기구를 말한다. 그죠? 이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도 당연히 외국인이 될 것이다. 그죠? 이게 기본이죠? 그럼 외국인이 어떤지를 알았으면 기본적으로 상호주의라는 게 있다. 상호주의는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죠? 유치한 거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그쪽에서 해주면 우리도 해줘.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법인 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것은 그렇지 아니하다. 즉 외국에서 우리나라 법인이나 개인에게 그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게 해놓은 데에서는 우리도 못하게 하고 그죠? 외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게 해놓은 데는 하게 해준다. 상호주의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외국인 등이 그죠?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중요하죠.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60일. 그죠? 잔금 아니죠?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그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 소재지의 누굴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죠? 시군구니까 뭐랑 겹쳐요? 등록관청하고 겹치네요. 그죠? 예? 결국은 등록관청이 토지거래 신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신고는 신고관청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 시군구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죠? 그러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란 말에 뭐가 들어있어요? 계약이라는 말이 들어있네요. 그죠?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니까 계약을 했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죠. 맞죠? 그러니까 계약을 원인으로 했을 때, 그죠? 계약을 원인으로 했을 때는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하시고, 그죠? 또 외국인 등이 상속, 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그죠?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 얼마 이내에 하셔라? 6개월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맞죠? 자, 정리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걸 같이 외우시면 그냥 편안하겠죠. 그죠? 계약 체결일로부터는 60일이고 계약 이외의 것으로는 쉽게 얘기해서 아들이 미국 국적이에요. 그죠? 아들이 미국 국적인데 아버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럼 상속받겠죠. 당연히.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받은 자가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시민권자면? 그죠? 미국 사람이 되는 거죠? 뭐죠? 미국 국적이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외국인이에요. 맞죠? 그럼 외국인이 상속받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라. 그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법인 자체가 어떻다 그랬어요? 그죠? 아까 구성원의 2분의 1, 사원 또는 2분의 1, 자본금 2분의 1, 그죠?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으니까요? 외국인 등으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인이었는데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외국인 등으로 변신을 했다는 얘기네요. 맞나요? 그죠? 이럴 경우 그 외국인 등이 해당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시라. 그죠? 맞나요? 그러면 취득보유 신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시작은 뭐예요? 외국인이 계약으로 취득했을 땐 60일. 그죠? 계약으로 취득했을 땐 60일.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미국인 아들. 혈통은 한국인이지만 미국인 아들. 몇 개월? 6개월. 그죠? 그 다음에 한국 법인이었는데 사장님과 그 일행들이 다 외국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네요.
그죠? 외국에서 인수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럴 경우 어떻게 돼요? 외국인으로 변신하죠? 근데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외국인 등은 그 부동산을 어떻게 하겠어요? 팔든지 갖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팔면 문제 없겠죠? 근데 계속 가지고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라? 6개월 이내에 신고 또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 등의 토지 거래 허가,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구조. 외국인 등의 토지 거래 허가는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역, 지역 등이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고, 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거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요, 지금 우리나라야 전 세계적으로 그죠? 세계의 벽이 없어지고 지구촌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다 민족주의가 그죠? 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 같으면 IMF 이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토지 취득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죠. 근데 IMF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방법이 없다. 뭐 들고 와야 돼요? 어떻게든 외환보유고를 늘려야 되니까, 달러를 벌어와야 되니까 외국인들이 토지 사는 것도 좀 풀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는 뭘까요? 상식적으로. 어떤 거요? 차이나타운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죠? 그 차이나타운을 만든다는 건 결국 뭔가요? 좀 내 집이 좀 침해를 받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제가 창고에다 보물을 막 놨는데, 그죠? 창고에다 보물을 놨는데 밑에 누굴 세줬다고 치면 어때요? 그거 불안해서 잠이 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맞죠? 제가 2층 집에 사는데, 그죠? 2층을 내가 쓰고 1층에 원룸이 많아요. 근데 1층 한 칸을 내가 보물 창고로 만들어 놨다 치자고요. 그죠? 아니면 나의 비리가 담겨있는 서류 이런 게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죠? 1층에 세놓으면 불안해서 잠이 오겠냐고. 안 오죠. 예. 맞아요? 비슷하죠. 우리나라 땅을 취득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비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국민에게도 좀 비밀이 있을 수 있죠. 어떤 거일까요? 군사시설 이런 것들. 그죠? 국정원, 청와대 이런 거. 청와대 뒷산도 산 타고 올라가다 보면 바로 잡힌다면서요. 청와대로 들어갈까 봐. 아닌가요? 그 뒤에 누가 얼마 전 뉴스에 나오던데, 그죠? 산 타고 가는데 청와대 뒤쪽으로 이렇게 길이 있나 봐요. 산 타고 그냥 가는데 딱 걸렸다 그러던데. 그래서 그런 거 좀 잡잖아요. 좀 보호해야 될 시설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토지를 취득해도 좀 불안한데 외국 사람들이 그런 군사보호시설 이런 데 있죠. 맞아요? 그런데 땅 사면은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왠지 불안해서 잠이 안 오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죠? 어떤 개념인지는 아시겠죠? 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땅을 외국인들이 취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죠. 뭐 하라 그랬어요? 신고하라 했어요. 신고는 무슨 의미예요? 네가 땅을 샀다라는 걸 내가 알고만 있겠다라는 개념이죠. 그죠? 허가라는 건 뭐예요? 허가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어떤 성격이라 그랬어요? 안 된다 이거예요. 에? 디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몇 가지 지역에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지 국방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 등이 토지 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혹은 문화재보호법, 그죠?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써요? 그죠?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있다는 정보를 알고, 그죠? 그 땅 사가지고 좀 펜스 쳐놓고 자기 몰래 문화재 다 파갈 수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 다음에 국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 사업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땅 사가지고 개발하시잖아요. 근데 땅 팔 때
땅 팔 때 갑자기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잖아요. 골치 아파지시는 거예요. 정답이죠. 빗살무늬가 토기가 나오면 포크레인은 한 사발 딱 떴는데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덮어야죠. 아무도 모르게. 그거에 대해서 네,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거를요, 기본적으로 몇 년씩 걸리죠? 2, 3년씩 걸리죠? 그러니까요. 골치 아파요. 문화재만 나오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되게 웃긴 게, 행정기관의 그걸로 참 웃긴 게, 아까 춘천 얘기 잠깐 했었는데, 춘천에 보면은, 강에 섬이 있습니다, 강에. 예, 강에, 뭐 이런 그림까지 그래요. 강이 있으면 강 내부에 섬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섬을 레고랜드 같은 거를 개발을 하려고 해요, 지금. 춘천에. 그러면 춘천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동네가 느낌이 딱 그거죠. 호반의 도시, 깨끗한 도시, 뭐 교육 도시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딴 게 없거든요.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왜? 상선부 서울 사람들 수도권 지역에 물이 거기서부터 흘러내려가잖아요. 북한강, 밑에 남한강 합쳐서 한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관광자원 뭐 이런 거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레고랜드라고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거 있어요. 가까운 데는. 그거를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중도에다가. 중도에 거기가. 중도에다 했는데 중요한 건 딱 팠는데 문화재 나왔어요. 대박 났죠. 춘천시에서도 어땠을까요? 그 레고랜드가 들어오면 시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겠죠. 전국에서 올 거예요. 그거 해놓으면. 저는 그거 보러 싱가포르까지 갔다 왔어요.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하고 경계에 있거든요.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싱가포르에 가서 거기서 차 타고 시작하면 돼요. 그 레고를 애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근데 그게 지금 들어온다고 하니까 춘천시에서 얼마나 이게 좋았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아파트 짓는데 건설공사 하는데 딱 파는데 빗살무늬 톡이 나오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바로 공사중지예요. 공사중지하고 발굴하고 그리고 나서 짓고 이렇게 되는 골치 아픈 상황인데 거기는 정말 몇 개월 만에 그냥 정리가 싹 되고 바로 또 진행이 됐어요. 그 의지에 따라 일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지나면 아마 여기는 뭐 다 애들이 커가지고 그러시겠는데 네, 젊은 엄마 아빠들은 아마 춘천을 가실 기회가 많아지실 거예요. 애들 레고에는 환장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화재라든지 아니면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매성림을 보호해야 돼. 이런 지역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 안 된다는 뜻이 아니죠. 뭐 받으란 얘기예요? 허가 받으란 얘기예요.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토지의 투기의 우려가 있거나, 그죠? 지가가 급격하게 오르거나 이렇게 예상되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토지거래 허가를 하는 이유는 허가라는 말 자체는 안 되는 걸 되게 해주니까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의미보다는 어때요?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허가를 내주고 네가 사용할 수 있게 해줄게 이런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외국인 등이 이러한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할 때는 허가를 받으란 얘기예요. 그죠? 허가를 받아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고관청은 관계행정기관의 정보 협의를 거쳐 외국인 등이 이러한 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지정 목적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토지거래 허가를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의 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취득을 하면 그 취득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되셨죠?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법은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며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나 소유권, 이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이거 외국인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 오해하시면 어떻게 돼요? 월세 살아도 외국인이 월세 살면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맞죠?
오해하시면 안 되죠. 반드시 뭐 할 경우? 소유권 이전. 그죠?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처분한다. 이건 뭘까요? 취득이 아니죠. 취득한 것을 처분하는 거죠. 처분할 때는 신고를 하나요? 안 하나요? 처분하는 경우에도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언제가 중요해요? 사는 게 중요해요. 그죠? 아니면 변신을 해가지고 보유를 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위에 얘기했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역이 있었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구역 나눌 수 있겠고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 지역이 아닌 부동산 등에서는 60일. 그죠?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계약을 원인으로, 그죠?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을 위반하였다. 즉, 내가 매매로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였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60일 동안.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뭔가에 제재를 받겠죠? 제재는 얼마? 300만 원에 중요한 건 뭐예요? 과태료. 그죠? 과태료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간 줄 안 가는 거죠. 과태료는 빨간 줄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걸로 빨간 줄을 긋지는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계약 이해의 원인으로 취득을 했다. 계약 이해의 원인으로 취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아버지한테 상속받았잖아요. 그죠? 미국 사람이 아버지한테 상속받았어요. 이럴 경우에는 얼마일까요? 과태료 100만 원. 그죠?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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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할 수 없는 상황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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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호주의에 의해서. 네. 필리핀 국적이라고 하면. 네. 예, 뭐 아무튼 복잡하게 들어가시는데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뭐 필리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호주의의 원칙에 위반돼서 외국인이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상속을 받았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처분을 해야 되겠죠. 무조건적으로. 그렇죠. 그 땅을 처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일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간을요. 우리가 60일 정도면은 긴 시간은 아니죠. 긴 시간은 아니고 계약을 체결하고 60일이라는 시간 우리가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 해보시면 알지만 60일 금방 옵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 계약하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까지가 60일이 넘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그럼 아차 싶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 까먹거든요. 그래서 계약할 때 무조건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동산 거래 신고는 60일이라는 건 거의 계약하고 웬만하면 바로바로 해라라는 의미고요. 마찬가지로 외국인 등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도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만 우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취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60일 이내에 해라. 좀 빠른 시간 내에 해라라는 뜻이고 6개월이라는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요. 그죠? 6개월의 시간이라면 60일보다는 그래도 한 3배 이상 긴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처분할 거 처분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은 뭐 정확하게 더 따지고 들면 내가 이걸 처분하려고 하는데 처분이 안 된 경우도 안 될 수도 있는 경우잖아요. 그럼 6개월이 훌쩍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던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유를 인정을 해서 내가 팔려는 노력이 있었다라는 게 인정이 되면 그죠? 왜? 내가 취득은 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죠? 아예 취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돼가지고 취득을 못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상속이든 뭐든 안 되는 거죠. 취득 자체가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내가 처리 중이다, 뭐 팔려고 한다 이러면은 조금 용서되지 않을까요? 과태료가 감면되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인 토지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허가 신청을 만약에 외국인 등이 했다라고 했을 경우 신고관청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죠? 우리는 시험은 숫자를 중요시 하니까 359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등은 2년에 2천만 원. 참 낯설죠? 2년에 2천만 원은. 그죠? 2년에 2천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넘기시면 계약 2의 토지 취득 신고가 교재예요. 360페이지. 그 다음에 계속 보유 신고 바뀌었을 경우에도 똑같이 6개월이다. 그래서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허가를 받지 않건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허가 신청 가능하고, 대리인의 전자신고, 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그러나 대리인은 전자문서에 대한 신고, 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이건 당연한 거죠. 예. 하시면 되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토지거래허가네요. 그죠? 토지거래허가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과 비슷한 느낌이죠. 근데 토지거래허가는 지금도 어때요? 정권 바뀌고 나서 이제 토지는 아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그죠? 걸고 있죠. 지금 어떻게 걸리나요? 네?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규제 다시 늘리고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LTV DTI도 어때요? 10% 내렸죠. 정확하게 따지면 뭔가요? 내린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한동안, 그죠? 완화해 준 것을, 그죠? 완화해 준 것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DTI 같은 경우는 어때요? 부채 상환 비율이죠. 부채 상환 비율이니까 어때요? 내가 버는 것만큼 이자 낼 수 있게 없게 이거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죠? 앞으로는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DTI를 폐지한답니다. 그럼 DTI를 폐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시는데 어때요? 말하자면 멀티 DTI죠. 예전에는 내가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 대비해가지고 이걸 갚을 수 있나 없나를 따졌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거, 그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든 대출에 대해서를 합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규제가 더 강화되는 건가요? 약화되는 건가요? 강화되는 거죠. 옛날에는 내 소득만 갖다 대면 수준이 나왔죠. LTV 범위 내에서 DTI 맞춰서 나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내 소득 하나만 갖고 따시는 게 아니죠. 내 대출을 다 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차도 할부 사시면 안 돼요. 맞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신 관리를 다 하겠다는 얘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용에 대한 여유분을 다 따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차도 할부로 사면 안 되고 뭘로 사셔야 돼? 아니, 그 현금이 없잖아. 렌트나 리스나 이쪽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할부하고는 얘기가 달라져요. 할부는 내 신용을 담보로 아니면 차에 대한 부분에서 대출로 봐요. 쉽게 얘기하면 내 신용정보 떼어보면 할부는 나와요. 나의 그 대출로 나와요. 근데 리스나 렌트는 어쨌든 말 그대로 빌려 쓰는 거고, 리스 같은 경우도 캐피탈 소유죠.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닌 거를 내가 잠깐 빌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쪽으로 이제 많이 하시고 DTI를 신경 쓰셔야 될 부분, DSR이라고 그러죠. 그걸 신경 쓰실 부분들은 나중에는 차도 할부로 사면 안 되겠다. 소급은 아니죠. 소급하면 난리 나죠. 네. 네네. 네.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데, 소급 적용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장을 하면서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죠. 연장을 하면서. 왜냐면 이제 기존 계약, 이것도 계약이잖아요. 대출 계약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다가구 하나 갖고 있는데 1,000만 원 갚았어요. 2억 4천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조금 갚으셔야 되는데요. 돈 없는데요. 그러니까 1,000만 원만 갚으시죠. 아유, 뭐 1,000만 원이면. 그 1,000만 원 갚았어요. 연장하면서. 네. 네. 문제가 커지죠. 소급 적용을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약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미 약정돼 있는 거는 계약일 기준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건 엄청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몇 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어땠어요? 집단대출 규제를 좀 했잖아요. 이자만 내는 건 또 안 되고 다 원금 상환하는 걸로 갖고 또 아시다시피 LTV나 DTI 같은 경우도 어때요? 수도권 중심이긴 하죠. 지방에 큰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근데 DTI 적용이 되죠. 이번 지정한 거죠. 지정을 새로 하는 거죠. 기존에는 없었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뻔합니다. 지금 다 아시죠? 여기 다 문 닫은 거. 부동산들 문 닫은 거 아시죠? 특별망석했잖아요. 모르세요? 좀 쉬었다가 할까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